자, 이제 또 계속 이어서 요약,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요약이라는 것은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제시문을 베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은 특정 대학에서만 요구하는가? 자, 요것도 이미 답은 나왔어요. 문제 유형으로 요구하는 대학은 몇몇 대학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요약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논제에서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논리적인 글에서 바로 논리적인 글, 이게 논술이죠. 바로 이 논술의 필수 요소가 바로 요약입니다. 바로 이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선생님 논술에 요약이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넌 요약 배울 필요 없다. 넌 빠져. 아니에요. 요약은 무조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요약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요약을 이렇게 어떤 가문단을 정리했어. 어떤 문단을 정리하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대조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대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정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면 그 평가에 앞서 뭐가 있어야 돼? 평가받을 애가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바로 이것이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논지에 맞춰서 답을 쓰는 요약이 몇몇 대학으로 압축되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요약은 여러 논술, 즉 모든 논술에서 다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 유형은 특정 대학에서만 요구하는가? 논제로서 요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논술을 쓰는 사람에게는 이 특정 대학만 요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논술에서 다 요약이 필수적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있어야 비교대조도 할 수 있고 또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분석도 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약이라는 건 참 묘해요. 모든 글쓰기의 가장 기본 베이스,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지? 예. 그러니까 꼭 요약 유형을 시험 보지 않아도 반드시 요약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좋은 요약은 또 뭐고 나쁜 요약은 뭡니까?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요약에 대한 강의들을 해놨는데 그 요약한 것들 중에서 좋은 요약은 이미 나왔어요. 예, 바로 재해석되고 또 재구성된 그런 요약들. 이런 요약들은 아주 상당히 고급화된 그 요약이고 절대로 베끼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고3의 언어로 고3의 언어 즉 자기 언어화 시켜서 논술을 써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나쁜 요약은 뭐냐? 나쁜 요약은 그러면 나쁜 요약은 또 앞에서 또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따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제시문을 그대로 베끼는 것. 제시문 베끼기. 제시문을 베낀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재구성을 안 한다는 얘기죠.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로만 여러분들이 그 글을 줄여낸다 이런 얘기지. 즉 줄여쓰기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줄였나를 테스팅하려고 대학에서 요약 문제를 냈을까? 단순 배열. 이건 단순 배열이거든요. 자, 보세요. 단순 배열 또는 단순 나열을 한 걸 가지고 점수를 주는 건가? 점수화 시킬 수 있을까? 또 그것도 힘들어요. 한마디로 단순 나열과 또 단순 배열은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이거는 독해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할 수 있다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한 문단 찔끔, 그 다음 문단 찔끔, 그 다음 문단 찔끔해서 연결하면 되잖아. 이건 누구나 한다니까? 그런데 요약 테스팅을 왜 한다고 그랬어? 바로
독해 능력을 보려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독해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 배열, 단순 나열된 요약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지. 재해석을 하고 재구성을 한 논술이 좋은 논술이고 올바른 논술이다. 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재해석과 이 재구성된 것. 즉, 외국어를 직독직해 한 게 아니라 바로 의역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정리한 것. 그러면서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이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대학에서는 뽑겠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약은, 자, 한마디로 요약은 제시문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필자의 주장을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의 정의로 쓰는 거예요. 필자의 주장을 100%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재구성 또 재해석을 하면서 플러스 자기 언어로 이해되시죠? 자기 언어? 자기 언어로 표현하되 원래 그 요약의 개념인 간추린 글로 제시하라. 여기서는 불필요한 요소와 필요한 요소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되겠으니까 불필요한 요소를 뺀 그런 간추린 글로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약이고 여지껏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바로 이 요약 논술에 합격한 친구들이 바로 이것을 써왔기 때문에 또 입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별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목소리가 갑자기 쉬었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요약을 보더라고. 또 너무 쉽게 생각을 해. 근데 막상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자기는 어설프하게 알면서 괜히 아는 척을 해. 그러지 마. 공부하는 사람은 겸허해야 돼. 무조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선생님도 이런 요약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야. 야, 요약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예.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 답안을 가지고 채점할 때 선생님 그 옆에서 커피 날랐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본 겁니다. 요약이 이런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언어,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뼈대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재구성, 재해석.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약에 대해서 아이고 다 끝났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요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을 어떻게 줄이느냐, 요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 논술에 직접 가셔서 대학교 모범 답안이나 또 우리 학생의 모범 예시문을 보면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줄이는 거구나, 요약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 느낌과 그 경험치를 높여야 돼. 그리고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된 친구가 고려대, 동국대 가서 아주 명쾌하게 그 요약문으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이 정도 정리하고 우리 요약에 대한 이론 공부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